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면을 통해 금융자본과 금융업자의 소득과 소비 방식을 살펴보자. 금융업자는 금융자본을 형성하죠. 금융자본을 형성할 때에는 작업도가 필요하죠. 금융업도 건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토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한 활동이 필요하죠. 이자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유치하기도 하고 대여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혼자서 못하면 마찬가지로 어느 산업이든 간에 근로자를 고용해야 되겠죠. 이 금융활동을 사고 지급해야 되겠죠. 11명이니까 300kg, 3,300kg의 쌀을 금융업자에게 써받겠죠. 활동을 제공하고 그것은 이제 그런 활동은 금융자본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요? 대여해주기도 하고 대여받기도 하죠. 우선 어느 정도 대여받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농부로부터 1796kg의 쌀을 대여받죠.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를 줘야 되죠. 10%라 했으니까 1080kg의 쌀을 이자로 줘야 되죠. 그래요. 농부는 이제 1796kg을 비축하고 1080kg의 쌀을 받고, 또 농부는 4명은 50평대 아파트를 산다 했죠. 네채죠. 3000kg의 쌀을 대여받아서 산다 했죠. 그 뒤에 보겠습니다. 장인은 뭐 특별한 거래가 없었죠. 앞으로 이야기해서 목축업자는 이제 13,875kg의 쌀을 비축하죠. 이자를 줘야 되고, 또 목축업자는 뭐 소고기, 닭고기를 팔죠. 금융업자는 또 거기에 대한 또 쌀을 지급해야 되죠. 장인 같은 경우도 주방도구를 하나 팔죠. 금융업자 가족이 사용할. 그래요. 우리 업자도 비축하죠. 앞의 이야기에 따라서 4,411kg의 쌀을 비축해서 441kg의 쌀을 이자로 받죠. 건설업자도 8,352kg 쌀을 비축하죠. 이자를 받겠죠. 그래요. 상인도 5,430kg의 쌀을 비축하죠. 이자를 받고 이자를 받겠죠. 그렇고 한번 보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반영하면 금융업자에게 상인은 5,430kg의 쌀을 비축하고 우리업자는 4,411kg의 쌀을 비축하고 건설업자는 8,532kg의 쌀을 비축하고 목축업자는 13,875kg의 쌀을 비축한다. 그리하여 이렇게 이자를 받는다. 근데 비축하는 이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농부들의 사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농부들 역시 상당 규모로 비축하고 대여받으니 빠뜨릴 수 없다. 그렇죠. 어느 정도 비축하는지는 뒤에 보면 알겠죠. 제법 많이 비축하죠. 농부들은 주택을 구매할 때 금융업자에게 구매 금액의 50%를 대여받아서 구매한다고 가정하자. 앞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대여해서 구매한다고 했죠. 간섭화되었다고 얘기했죠. 농부 1그룹과 농부 2그룹은 건설업자의 사정상 속초주택을 당장은 얻을 수 없다. 다 사고는 싶어 하지만 현재로선 살 수가 없죠. 주문이 밀려버려서. 농부 1그룹에 속한 농부는 평균 393kg의 쌀을 비축할 수 있는데, 앞에서 살펴봤죠. 8명이니 3144kg의 쌀을 비축할 수 있다. 적은 양이 아니라 했죠. 농부 2그룹에 속한 농부는 평균 293kg의 쌀을 비축할 수 있는데 19명이니 총 5,567kg의 쌀을 비축할 수 있다. 그래요.
농부 3그룹에 속한 농부는 139kg의 쌀을 비축할 수 있는데 석조주택을 구매할 경우 매년 이자로 150kg의 쌀을 지불해야 한다. 그래요. 앞에서 50평대 샀죠. 근데 좀 부족하죠. 이자가 20%다 보니까 너무 높게 책정한 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이자로 인해 가게에 약간의 적자가 발생한다. 11kg 적자가 발생하죠. 물론 이 적자를 해결하는 일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매년 옷을 사는데 옷을 안 사고 수선하며 입으면 25kg의 쌀이 절약되니 단순히 해결된다.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옷이란 거는 뭐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닭고기를 소비하지 않으면 12kg 쌀이 절약되니 마찬가지로 해결된다. 예전에는 닭고기를 안 먹었다 했죠. 안 먹으면 그만인 거죠. 늘 먹던 거면 모를까. 새로 생긴 상품이니까. 계산상 750kg의 쌀은 1년간 벌어들인 농부 소득 468kg을 고려하면 무리하게 대여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요. 50병대는 1500kg이니까 50병대는 50% 대출받으면 750kg을 대여받는 거죠. 그래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자가 높아서 부담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자로 인해 비축이 불가능하고 원금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생활 수준을 줄이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소득을 얻는 농부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니까 뭐 옷을 계속 수선해서 입거나 뭐 닭고기를 안 먹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실제로 대여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자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아내나 자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럴 수 있죠. 이 동네에는 100kg의 쌀을 보장하는 직장인 집안일 도우미 100kg 쌀을 보장하는 직장인 집안일 도우미 마구간지기가 있다. 그렇죠. 100kg 쌀을 볼 수 있죠. 또한 남성의 경우 300kg의 쌀을 보장하는 건설 근로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자식 한 명이 남성이라면 건강한 건설 근로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300kg씩 벌면 한 3년 안에 다 갚아버리는 거죠. 즉 직장을 구하면 길어도 7년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누구나 마련하겠죠. 이 정도 조건이면. 하여간 4명은 누구나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어지간하면. 하여간 4명은 석조주택을 구매한 결과 비축한 쌀이 없다. 나머지 15명은 19명이니까 139kg의 쌀을 비축할 수 있으니 총 2085kg의 쌀을 비축하게 된다. 그래요. 다 더하면 농부들이 비축할 수 있는 쌀의 양이 나오죠. 결과적으로 이 동네 농부들은 전체적으로 1796kg의 쌀을 비축하고 3000kg의 쌀을 대여받게 된다. 그렇게 되겠죠. 이제까지 언급한 이들이 비축 가능한 쌀을 모두 합치면 42,864kg의 쌀이 된다. 그래요. 따라서 비축한 이들의 이자율 10%를 적용하면 4,286kg의 쌀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업자는 지급해야 되죠. 그리고 비축된 쌀들은 모두 대여하게 되면 이자율이 20%일 경우 8,573kg 쌀을 대여이자로 얻게 된다. 차이로 이익을 얻는 거죠. 그 차이가 다 이익이 되는 건 아니죠. 또 그 1년간 발생하는 비용을 제해야 되겠죠. 따라서 수익으로 4,305kg의 쌀을 얻게 된다. 전에 이야기에서 금융업자는 1,965kg의 쌀을 얻는다고 하였다. 그래요. 분석의 편의를 위해 변동은 없었다고 가정한다. 중간 과정을 다 적자면 힘들죠. 핵심이 되는 뜻을 전달하는데 뭐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추가된 비용을 계산하면 금융업자의 소득을 알 수 있다. 기존 직원 6명의 급여를 100kg에서 200kg의 쌀을 올려주었다. 따라서 1200kg의 쌀이 추가로 나간다. 그렇죠. 또한 5명을 300kg의 쌀을 주고 추가로 고용했으니 1500kg의 쌀이 인건비로 지급된다. 총 인건비로 2700kg이 나가죠. 이외 생활을 위해 60kg의 쌀을 사용하는데 그러한 비용을 빼면 3510kg의 쌀이 된다. 이거 1965에 4305를 더하고 이제 비용들 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석조 건물을 구매한다고 했으니 결국 510kg의 쌀이 남는다. 여기서 비용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죠. 개 호위 부대를 쓴다 했죠. 그걸 써버리게 되면 비용이 너무 커져 버려요. 비용이 너무 커지면 안 쓰려 하겠죠. 수익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다루기로 했어요. 여기서는 지금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거의 360kg을 5부대 하면 개부대 5개를 하면 1800kg이 돼버리잖아요. 아니면 가정을 바꿔야 되는데 개를 뭐 한 마리, 부대가 아니라 한 마리씩 한다. 그러면서 뭐 단가를 뭐 10kg 낮추면 뭐 해결되겠지만 그렇게 할까도 했는데, 그렇게 하자면 뭐 도면하고 뭐고 지금 다 바꿔야 되죠. 그래서 그냥 빼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석조금물을 구매한다고 했으니 결국 510kg의 쌀이 남는다. 물론 다른 동네도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으니 다른 동네까지 반영하면 훨씬 많은 쌀을 얻었겠지만, 그렇죠. 그리하면 분석이 너무 복잡해지니 다른 동네 변화는 반영하지 않겠다. 하여간 문제는 남아있는 39,864kg의 쌀을 어떻게 대여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목축업자나 장인, 의류업자, 건설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대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이들이 대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대여는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약간 전문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또한 뭐 다른 동네에서도 이제 이 동네를 본받아서 따라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흔하죠. 수익이 많이 난다 생각하면 따라하겠죠. 그런 건 다 뒤에서 다루겠죠. 여기서는 이제 시장 지배 시대가 어떻게 도래하는가 그것만 살펴보니까 그런 거죠. 이러한 문제를 차차 다루기로 하겠지만 대여가 발생하는 하나의 사례만 살펴보도록 하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또 보는 거죠. 한 가지 사례만 어떻게 또 새로운 대여가 발생하는지. 이 동네와 멀리 떨어진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의 이름은 베니수알라였다. 베니수알라에서도 큰 강을 건너고 큰 산을 넘으면 쌀과 소고기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곳, 새로운 직업이 잡초처럼 생겨나는 곳이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그래서 베니수알라 동네회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그렇겠죠. 다녀온 사람이 있겠죠.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황당한 소문이니까 대부분 다 가난한 상태에서 농부들 중 일부가 우리도 그 동네처럼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여야 하오 라고 주장했는데 촌장은 내가 갔다 왔는데 그곳은 타락했어. 그곳은 모든 일을 쌀로 판단해. 못 살더라도 이렇게 사는 것이 나 라고 말했다.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것이 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결국 촌장 주장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아 동네 개혁을 실패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죠.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것에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낯선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낯선 것에는 반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조선에서 모르지 않았겠죠. 새로운 문명 같은 거를. 그런 게 있다는 건 알았겠죠. 근데 받아들이지를 않죠. 타락했다 생각하고. 5가족이 살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 있죠. 한국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식민지가 되고 또 전쟁도 겪고 뭐 주변 여기저기 살펴보면 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발하는 한국인들이 많잖아요. 시장이나 민간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잘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그냥 그저 부정할 뿐이죠. 그럴 수 있어요.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흔한 현상일 수 있는 거죠. 5가족이 살았는데 쌀 수확량이 최대 150kg 밖에 되지 않았다. 굉장히 가난한 거죠. 나라도 독립해야겠어. 성인이 된 처녀가 집을 떠나기로 했다. 그러면 4명은 좀 풍족하게 살 거 아니에요. 여전히 가난하지만 그런 경우는 실제로 발생하죠. 북한에서도 발생했고 옛날에 많이 그리고 가난 때문에 떠났죠. 90년대 후반부터. 또 베네수엘라에서 또 수백만 명이 가난 때문에 고향을 등졌죠. 뭐 주로 고향을 등진 이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여자들은 매춘이나 하고 남자들은 피 뽑아서 팔고 뭐 그런다죠. 요즘에도 예전인데 요즘에도 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독립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결혼을 할까 생각했지만 마음에 드는 총각이 없었다. 그래 아무리 가난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총각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을 넘고 큰 강을 건너 큰 강을 건너 그래요. 마침내 이 동네에 도착했고 건설업자처럼 숙소에 도착했다. 이 동네에는 숙소가 있어서 일주일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했죠. 하지만 여성이 채용 공고에는 집안일 도우미밖에 없었다. 여성이 지원할 수 있는 그래요. 집안일 도우미가 있죠. 다른 건 여자가 좀 하기가 곤란하죠. 뭐 마구간지기 이런 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 이런 거는 그래도 1년에 100kg의 소득이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비축도 할 수 있었다. 그렇죠. 예전에는 150kg 밖에 못 벌었는데 5가족이면 30kg 밖에 소비 못 하는데 50kg은 먹어야 충분하다 했죠. 근데 100kg 벌면 괜찮잖아요. 이 여성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채용 공고가 떴다.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고 일하는 곳 주막도 있다 했죠. 이 동네에서는. 하는 일 서빙 급여 1년에 120kg. 급하게 구하려면 좀 올려줘야 되죠. 동네가 잘 살게 되자 이 동네로 여행이나 유학 온 이들 뿐만 아니라 이 동네 주민들도 주막에 몰려들었다. 그렇지. 여유가 있으면 그래요. 밖에서 사 먹고 싶어 하죠. 외식을 하고 싶어 하죠. 편하고 또 맛도 또 경우에 또 새로운 음식을 맛보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흔히 있는 현상이죠. 여유가 있으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죠. 미래에도 마찬가지고. 그러자 동네 주인은 가족들끼리 주막 운영이 불가능해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죠. 원래는 가족끼리 운영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가정에도 그랬죠. 근로자 없다고. 근데 이제 뽑기로 했다는 거예요. 공고가 뜨자 숙소에 있던 여성들은 모두 주막에 몰려 면접을 봤다. 그렇죠. 돈 벌려고 왔으니까. 다 몰려들겠죠. 소비하면 얼마 안 남죠. 나중에 계산해 보겠지만 2, 30kg 남는데 100kg면 20kg 2, 30kg 남는데 20kg 더 남으면 어떤가요? 실제로 급여는 20kg 올랐지만 비축되는 건 2배 이상 느는 거죠. 그래요. 주막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제일 예쁜 여자애를 뽑아야겠어. 대부분의 손님이 남성들이었던 관계로 빨리 큰 쌀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한 주막 주인은 면접 본 이들 중 제일 예쁘다고 생각한 처녀를 뽑았다. 그래요. 그렇게 하겠죠.
처녀 보려고 오는 이들도 있을 테니까. 처녀가 일하기 시작하자 주막은 줄 서서 먹어야 할 정도로 붐볐다. 많은 사람들이 처녀를 치근대며 사귀자고 했는데 처녀는 그때마다 거절했다. 빨리 쌀 벌어서 고향에 돌아갈 생각만 했던 것이다. 그렇죠. 빨리 돈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연애하고 이러면 또 돈도 쌀도 써야 되고 그렇잖아요. 목축업자도 주막에 자주 들렀고 처녀가 서빙을 하면 100g의 쌀이 적혀있는 정서를 팁으로 항상 줬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목축업자는 돈이 많으니까, 쌀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1년에 그래요. 남는 쌀이 거의 13,000kg라 했죠. 그러니까 뭐 100g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요. 그래서 처녀 역시 목축업자에게는 최대한 친절하게 대했다. 실상 팁을 주는 손님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렇죠. 팁을 주는 손님이 아무도 없는데, 거의 없는데, 부자가 있으니까 줄 수도 있겠죠. 목축업자는 100g씩 100g 쌀이 적혀있는 정서를 주니까, 팁을 주니까. 그러더니 어느 날 나랑 사귈래? 라고 물었다. 처녀 역시 목축업자가 싫지 않았다. 멀쩡하게 생겼고 친절하고 엄청 부자인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120kg이 월급이니까 한 달 월급은 10kg이 되죠. 나누기 30 하면 하루 일당이 300g인데 100g 쌀을 팁으로 주면 크죠. 처녀 역시 목축업자가 싫지 않았다. 멀쩡하게 생겼고 친절하고 엄청 부자인 것 같았다. 그래서 총각이요? 라고 물었다. 사귀자 하니까 뭐 사귈 수 있다 생각한 거죠. 또 돈도 많고 이러니까 자기 돈 쓰게 안 하면 안 사귈 이유는 없는 거죠. 빨리 쌀 벌어야 되니까 쌀 쓰게 안 하면 안 사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축업자는 아닌데 라고 답했다. 그래서 놀랐다. 그래서 처녀는 놀랐다. 아내도 있으면서 싫어요 라고 거절했다. 그렇게 하겠죠. 사귀자 하니까 아내도 있으면서. 그러자 하긴 아내가 있는데 처녀랑 사귀는 건 곤란하긴 하지. 이런저런 궁리를 하던 목축업자는 하룻밤 같이 자자. 그러면 100kg의 쌀을 주지라고 말했다. 목축업자는 생각을 해놓은 거죠. 100kg의 쌀과 교환하면 되겠다. 자기는 교환하면서 살아가죠. 교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처녀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쌀과 섹스를 교환하려 하지?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다니. 깜짝 놀라는 거죠. 현 시대 같으면 별로 안 놀라겠지만 그런 풍조가 없던 곳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제시하면 깜짝 놀라겠죠. 뭐 그런 걸 알아도 뭐 처음 그런 게 유행하고 그런 걸 안다 하더라도 이런 제안을 받으면 처음 제안받는 여성이라면 깜짝 놀라겠죠. 하지만 100kg의 쌀은 1년 급여인데 100kg의 쌀이 1년 급여인데 100kg 쌀을 준다 했어요. 쌀이 남아도니까 목축업자는. 한참 고민하던 처녀는 결정했다. 빨리 쌀을 모아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중요해. 이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동네 총각들이 알게 뭐람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알게 뭐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기 1년 급여에 해당하는 쌀을 주겠다 이러면 그냥 뭐 하룻밤 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 생각한 처녀는 목축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룻밤 같이 잤다. 그래요. 잤다는 거예요. 100kg를 벌었겠죠. 이후에 목축업자는 가끔씩 찾아갔고
그때마다 100kg의 쌀을 받고 하룻밤 같이 잤다. 그래요. 많은 양의 쌀이 금방 비축되었지만 주막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주막이 없으면 목축업자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주막을 통해서 주막이 매개가 되죠. 1년 가까이 목축업자와 교제하니 1000kg의 쌀이 비축되었다. 그렇죠. 이제 이 동네를 떠나겠어라고 생각하고 돈 벌어서 빨리 이 동네를 떠나려고 목축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이 동네를 떠나려는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주막 주인이 되어 여성들을 고용하면 쌀을 크게 벌 수 있을 거야. 이 동네는 목축업자처럼 부자들이 많은 것 같아.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겠죠. 그래요. 그럼 사업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동네에서 다시. 사람들은 마음 변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빨리 쌀을 벌어서 이 동네를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큰 쌀을 벌고 더 큰 쌀을 벌 수 있다 생각하면 발걸음을 멈추겠죠. 1000kg의 쌀로도 처녀는 작게라도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보다는 화려하게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뭔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부자들을 유치하려면 화려해야 해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자면 100평대 석조 건물 두 채가 필요했다. 한 채는 주막용으로 사용하고 한 채는 객실용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비축된 쌀이 없었다. 그래요.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여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도 자신은 부자인 목축업자를 알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한 처녀는 목축업자가 찾아왔을 때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빌려달라 하겠죠. 여유가 있으면. 목축업자는 괜찮은 생각이긴 한데 그렇게 많은 쌀을 빌려주기는 곤란해라고 말했다. 일단 5000kg을 빌려줘야 되죠. 1000kg 밖에 없으니까 더 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자 처녀는 유부남이 처녀를 건드려 놓고 이 정도도 못 해주나요? 라고 따졌다. 따지겠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목축업자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더니 5000kg의 쌀은 너무 많아. 그럼 2000kg의 쌀을 줄 테니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다는 거죠. 3000kg의 쌀은 대여를 받아서 지어 1000kg 있으니까 50% 담보 대출 된다 했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추가로 비용이 들 테니 1000kg의 쌀을 더 주지. 대신 사업상 이익 중 20%는 나에게 주어야겠어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목축업자도 이게 잘 될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이익을 나눠 갖자 이렇게 한 거죠. 뭐 더 많이 받아야겠죠 계산은. 근데 20%만 제시를 한 거죠. 너무 많이 제시하면 또 안 한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공짜로 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꼭 이자를 받는 건 아니지만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같이 공유하자 이렇게 한 거죠. 투자하니까 자기도. 여성은 사업에 성공할 자신이 있었다. 200kg의 쌀을 한 명을 고용하는 데 쓰고 10명의 여성을 고용하여 한 명이 1년에 12000kg을 벌어들이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10,000kg이 남는다. 200kg을 고용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룻밤을 잔 여성에게는 100kg의 쌀 중 50kg의 쌀을 수고비로 줄 생각이었다. 12,000kg 버리면 6,000kg을 6,000g이 잡게 되는데 인건비 2,000kg을 빼면 4,000kg 남죠. 그러면 고용된 녀석은 인건비 플러스 또 수고료를 받는 거죠. 그러면 4,000kg의 쌀이 남는데 600kg의 쌀을 지급해도 3,400kg의 쌀이 남는다. 그렇죠. 결국 3,000kg 대출 받는 거죠. 600kg 쌀을 이자로 지급해야 되죠. 이 중 20%에 해당하는 680kg의 쌀을 목축업자에게 배당하면 2,720kg이 남는다. 그렇죠.
남는 쌀로 대여받은 쌀을 갚으면 그 다음 해부터는 이자를 거의 내지 않으니 이제 완전히 갚지 못하죠. 거의 다 갚지만 3,300kg의 쌀을 얻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목축업자 요구를 수용했고 사업이 착수했다. 그래요. 이익과 손이 또 다른 거죠. 건물은 그 재산이 되니까 그래요. 금융업자를 만나고 건설업자를 만났다. 금융업자는 빨리 대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담보를 제공하니 대여를 안 해줄 이유가 없다. 그렇죠. 지금 금융업자에게는 쌀이 엄청나게 비축이 되죠. 담보대출이니까 안 해줄 이유는 없는 거죠. 단지 건설업자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100평대 한 채 석조 건물을 3,300kg 쌀과 교환하자고 하니 건설업자 역시 수락했다. 좀 땡겨서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고용할 여성이었다. 숙소에 있는 여성들은 잘 알았는데 미모가 뛰어나지 않았다. 그 여성들도 종류가 많겠죠. 숙소에 따뜻한 동네에서 오는 여성들도 남편이 있는 여성도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을 위해서 먹여 살려야 되고 나이 든 여성, 젊은 여성은 다양하겠죠. 유부녀도 있고 처녀도 있고 부유한 이 동네 여성들이 이런 일을 할 리 없지. 그렇죠. 이 동네는 잘 살죠. 그래요. 특별히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극한 노동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동네 여성들이 가난하긴 해도 이쁘긴 하지. 그리하여 목축업자와 함께 다시 동네를 방문했다. 목축업자에게 자기 동네에 다녀온다고 하니 위험하니 같이 가자고 하여 같이 왔다. 사고 크게 벌였는데 도망치거나 떼먹으면 안 되잖아요. 채용 공고를 내고 모집했는데 잘못되면 목축업자가 떼이잖아요. 2,000kg의 쌀을 투자했는데 3,000kg을 투자한 거죠. 채용 공고를 내고 모집했는데 거의 모든 여성들이 지원했다. 했는데 그중 제일 예쁜 여성들을 골랐다. 그렇죠. 다 처지가 이 여성 같으면 다 200kg 쌀이나 준다는데 이 가족 보통 여성이라면 가족들이 다섯 가족이 150kg밖에 못 버는데 200kg을 준다고 하는데 안 올 여성이 없는 거죠. 물론 섹스와 쌀을 교환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사실은 뒤에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요. 자기처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석조 건물이 완성되고 사업이 시작하자 많은 이들이 찾았다. 목축업자는 물론이거니와 건설업자, 장인, 금융업자, 상인도 또한 고객이 되었다. 농부들 중에서 단골이 되는 이들이 생겼고 그래요. 부유한 농민들이 많다 했죠. 단골은 아니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농부도 있었으며 다른 동네 농부도 찾아왔다. 다른 동네도 외용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하여 방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2,000kg의 쌀을 버는 일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물론 이란 여성들 중에는 쌀과 섹스를 교환하는 일을 거절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빨리 벌어 가족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여성들은 결국 모두 쌀과 섹스를 교환하였다. 자기는 200kg 버는데 거부하고 같이 일하는 여성은 크게 벌면 그렇겠죠. 실상 소녀는 자신이 한 일이 어떤 일인지 몰랐다. 이전에는 동네에서 쌀과 섹스를 교환하는 일이 없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문화혁명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혀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